지금 이제 녹화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모델링 한번 보고 오신 다음에 똑같이 한번 모듈 설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하시고, 이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모델링. 이 드라이브에 카 언더바 2요. 수정하기 카 언더바 2입니다. 이건가? 예, 이게 이제 45짜리 46 정도 되는 거죠. 모델 지금 다 낮춘 거예요. 그리고 모델링 이제 이쪽 X축을 이제 디자인 모드에서는 거진 똑같습니다. 90도로 이미지 포인트 클릭하시고 항상 클릭하시고 뭐 엔터라던가 180도 이미지 포인트 클릭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듈을 설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모듈 클릭하시고 중요한 건 Z 최대가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이 곡면이기 때문에 0으로 된다 그러면 이 윗면이 이제 안 깎이거나 아까 설 깎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좀 높게 주는 거죠. 0.5 정도로. X는 안 주셔도 됩니다. X만. 여기? 예, Z값만 주시면. 이게 자동으로 나오나, 여기는? 예. 이 가장 끝점을 인식해서 여기서 플러스 0.5mm를 돼요. 항상 이제 자동 체크, 자동 모듈 설정이 돼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체크가 돼 있으면, 네. 여기 또 자동 나온다, 이거지. 예, 예. 그래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이게 지금 0.5가 떠 있는 상태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여기 정면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0.5가 지금 떠 있죠. 살짝, 지금 확대, 휠 버튼으로 이제 보시면, 0.5가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녹색 선을 0으로 잡는다고 해도, 이 0.5를 싹 다 깎는 거죠. 근데, 이쪽이 더 높네? 예, 이게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놓고, 이런 좀 놓고, 이제 모듈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은 그래요. 여기서 보통 이제 뒤에서 가공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점을 좌측 하나 잡아가지고 안에 포켓 가공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저것처럼 소재가 크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1대1, 이게 얘가 90이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여기 원점을 잡고 가공을 다 한 다음에 또 뒤집어가지고 원점을 여기다가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폭이 같기 때문에. 근데 저거는 지금 폭이 5mm인가 3mm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형상은 여기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원점 여기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두껍고 여기가 얇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원점을 돌려가지고 여기를 원점을 잡게 된다 그러면 형상은 아래와 위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편심진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런 소재로 소재가 좀 더 큰 걸로 한다 그러시면은 원점은 여기를 잡으신 다음에 포켓 안쪽 작업하고 뒤집었을 때는 여기가 원점이니까 뒤집어서 X와 똑같이 여기다가 잡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 폭이 똑같다면 관계가 없고. 예, 똑같다면 상관없습니다. 똑같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다가 잡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면 치실 거니까 뒤집어서도 똑같이 여기다가 잡아주시면 괜찮습니다. 원점은 이제 여기서는 이게 러프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라인을 추출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영상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점만 하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점 설정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내 왼쪽 다이나믹 체크 마찬가지로 전체 드래그 하시고 이것도 전체 드래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갔어? 원점이 안 보이시죠? 이때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엔터 한번 딱 누르시고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는 이제 원점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이때 이제 원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안쪽에. 근데 이 상태에서 원점이 안 보이신다 그러시고 이 원점이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게 다행인데 만약에 원점이 저 요쪽에 있다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실 때는
키보드에서 X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X? 예, 이렇게 잡혀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커서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커서의, 아까 그 십자 모양의 그 생각박스 커서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잡혀 입력을 X 또는 Y 또는 Z키 중에 아무거나 누르면 이렇게 잡혀 입력 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X, Y, Z 000을 입력하면은 제가 방금 잡은 이동해 가나? 예, 이동해 갑니다. 영어로 확인을 누르시면 원점을 잡아서 이동해 갑니다. 이런 기능도 있어요. 아까 그 커서에 보면. 또는 아까처럼 잡고 X 또는 Y 또는 Z 눌러도 되는데 그 창을 똑같이 뜨려면 아이콘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잡히는 클릭하시면 이제 똑같은 창이 나옵니다. 아니시면 그냥 이거 와이어프레임으로 찾아서 이렇게 넣으셔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이걸 가장 많이 써요. 정확하게. 여기다가 다른 데 멀리 가 있었을 때는 못 찾습니다. 예 0점, Y 0점, Z 0점으로 저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바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 모델링이 틀어져 있으면은 아까 회전으로 90도 틀고 모재 설정해서 외곽 모재 설정해서 원점만 잡으면 디자인 모드에서는 다 끝난 겁니다. 포켓 가공은 노트까지 잡아주지만 포켓 가공이 아닌 외곽 형상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똑같이 밀링에 CNC로 그 다음에 똑같이 황삭, 평상 가공 우선은 두 개 먼저 해볼 거예요. 똑같습니다. 데이터 내는 거는. 이거 형상 아이콘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가공한 형상 클릭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안에 포켓 가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깥쪽을 가공하기 때문에 영역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역을 선택하는 대신에 나중에 이 영역이 아니라 모재라는 걸 따로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영역 선택과 모재 선택은 똑같은데 개념은 약간 지금 틀려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가공 영역을 선택하는데 아까처럼 포켓 가공하기 위해서 비슷하게끔 요 외곽 라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공구가 이 라인이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돼요. 요 라인 안에서만 된다. 예. 그러면 왜 저희 그 기능사 형상 가공할 때 이렇게 외곽 코너 딱 돌면 코너 쪽에 살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아니면은 폭이 너무 작으면 아예 들어가지를 않고요. 요 폭 자체가 지금 만약에 U5 브랜드에 들어갈 수 없는 폭이다. 그럼 얘를 인식을 못하고 너무 작으니까 바운더리는 이만한데 뭔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랑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모재라는 옵션을 체크해서 가공한다 그러면 요 측벽에도 살이라고 인식해요. 똑같은 라인을 잡아도. 라인이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모재 체크를 한다 그러면 요 중심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모재 선택 체크와 가공형의 선택의 차이예요. 근데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은 바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모재 선택하고 뭐하고? 모재 선택과 이 가공 영역 선택이요. 근데 황삭에서 바깥 작업을 하실 때는 그 바깥 외곽 작업 하실 때는 가공 영역 선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얘를 하지 말라고? 예, 절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직 가공 영역 선택에서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바로 창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모재 선택이라는 걸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외곽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모재를 무조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거 선택 안 했나? 예. 아까는 모재 선택을 굳이 안 해도 가공 영역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안쪽만 작업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투페이스 나온 다음에 모재 선택하는 걸 안 하는 거랑 차이를 쓰면 돼요. 또 일반 쪽 다시 한번. 얘랑 0.3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건값 똑같이 주시고요. 1200은 3파이 브랜드 및 6파이 브랜드 및 거진 공통이에요. 저희 조합기에서는. 기능사 같은 100, 150 이렇게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공고는 1번으로 주시고 공고 직접 번호 반전 똑같습니다. 여기는 안전높이 10을 주시고 아무래도 좀 길기 때문에 2.5를 주니까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 1.5mm 정도 주시면 좀 오래 걸리시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가공 시장 높이지 않습니까? 이 시장 높이는 이 0이라는 거는 이 모델링의 가장 위점을 0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아, 모재가 아니고? 예, 예. 그럼 모재는 지금 제가 0.5를 더 띄웠잖아요. 그럼 0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절임량이 1.5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갈 때 2mm가 한 번에 먹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 높이는 0.5 떼지는 좀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좀 안전해요. 처음에 가공할 때. 처음이니까. 예. 한 1mm 정도 빼주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모재 일반 쪽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게 모재 선택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체크를 하시면 확인을 한번 누르는 순간 투페이스가 나오질 않아요. 체크를 하면. 이거 체크를 하면. 예, 예. 확인 한번 누르시면 안 나오죠. 이때 여기 외곽의 모재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예, 체인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툴패스가 이 모델링과 이 모재 사이에 있는 살들만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0.3만 남겨가지고 가공합니다. 그럼 요 측벽은 모재와 모델링 1대1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공 안 하게 됩니다. 요 안쪽도 반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은 가공 안 하게 됩니다. 조금 형상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이제 이런 거는. 예, 이제 바이스를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형상을 그때 모델링 가져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다가 아크릴 판 있지 않습니까? 두께 한 10mm짜리 정도를 바닥을 붙이는 거예요. 양면 테이프 지금 볼트를 뚫어가지고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형상을 그냥 테이프를 딱 붙이는 거예요. 방금 저렇게 했을 때도 떠는데 네. 테이프로 붙였을 때 괜찮나? 좀 힘이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바이스에다가 이제 박을 우려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아크릴판은 얘보다 더 크게? 네네. 더 크게 놓고 그 위에다가 이 소재를 양면 테이프 딱 붙이면 손으로 띄는 것도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속을 이미 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붙이는 부분이 이 테두리밖에 안 붙잖아. 예예. 그랬을 때 그게 힘을 받냐 이거지. 저희는 보통 할 때 여기 쪼가리 4개만 붙여가지고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4개만 그래서 가공이 된다고? 예. 그렇게 보통 가공해요. 근데 이거는 두께가 좀 높고 가공하는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일자로 쭉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어느 정도 힘이 좀 될 거라는 거. 그 테이프는 뭘로 쓰죠? 저희는 3M 쪽 하고요. 그게 저 스탠드처럼 된 거? 예예. 그리고 아니시면 저 같은 경우에 양면 테이프 얇은 거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거. 그거를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본드를 살짝 뿌려요. 살짝 뿌려요. 이게 아닐까? 망치로 살짝 툭툭 치면은 떨리더라고요. 그럼 아크릴은 어떻게 고정하고? 아크릴은 바닥에다가 볼트를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요. 저희 지금 M6짜리 지금 볼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고정할 때 쓰는 거? 예. 그러니까는 아크릴 200짜리다가 여기 볼트 구멍 2개 뚫고 그리고 카운터 잘 맞춰 뚫어야 되겠네. 저희는 그냥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있습니다. 뚫어가지고 고정시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글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아무래도 이제 위아래로 같이 가공을 하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런 부분을 깎으면 이제 아크릴도 같이 깎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크릴을 일회용이고?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움직여가지고 계속 쓰긴 쓰는데. 예. 하나 이렇게 놔도 하나 이렇게 놓고. 예. 단학교 쪽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개 쓰시고 또 버리는 데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딱 가공해 놓으면 좋은 게 가공을 했던 자국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세팅할 때 또 편하더라고요. 예. 그런 또 장점도 있어가지고. 10mm면? 3mm 깎이나? 예, 3mm 정도. 괜찮겠다. 어차피 절임량도 먹기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 써봐야 되겠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형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형상 가공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이제 측벽을 이제 가공하는 거죠. 바로 형상 가공 옆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무조건 가공 영역을 무조건 선택해 주셔야 돼요. 가장 먼저 가공할 형상 선택, 엔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 외곽 라인. 요거? 예, 그리고 엔터. 만약에 이 라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델링이 직접 다 타버려요. 외곽은 전체적으로. 근데 가공 영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얘는 요 안쪽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가공이 안 되겠죠. 한번 보시면 반지름은 주지 않으셔도 바깥쪽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1mm 정도만. 이 반지름은 무슨 반지름이에요? 공구 반지름이요? 아니요. 이 공구가 진입을 할 때 응. 보통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놨으니까 응. 네, 바깥에 좀 빠져서 얘가 이 가공하기 직전에 라운드를 이렇게 주면서 가공합니다. 고반지름이 이게? 예.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클릭을 한다면 G40이 나와요. 이때 반지름은 경반지름이요? 이 반지름은 그래도 마찬가지고. 예,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름은 진입할 때 네. 수직으로 들어갈 거냐, 약간 틀며 들어가냐, 그게. 예. 똑같이 1번. 이건 뭐 현재 공유 사용. 이걸 눌러도 1번 안 치면 안 잡나? 이거는 이제 공구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무시하셔서 업체 쪽에서. 그리고 프로미티. 그리고 황삭을 했기 때문에 시작 모드는 0으로 주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훑고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임량은 어차피 평행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평행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절임량은 0.6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 측도 빼고 나머지 외부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쭉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해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이제 헬리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공하게 된다 그러면 측벽은 가공이 다 된 거예요. 제가 잠깐만 형상 가공하고 나서 평행 가공한 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측벽 가공이라는 것은 이 옆에만 가공한다는 거야? 예. 이 곡면, 여기는. 이거는 이제 자동 각도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형상 가공에서 거기도 가공 다 한 거잖아. 예. 이런 부분도 다. 네. 근데 그게 완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평면으로 봤을 때는 일정한 간격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돌아가니까 이 위쪽 가공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이 평탄면도 가공이 안 됐고 여기도 가공 안 됐어요. 이 위쪽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계단처럼 돼 있을 거예요. 도라는 가되 최적의 조건으로 이제 가공 각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탄젠시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평면 가공 또 한번 해야지. 네. 제가 여기 측벽 가공을 먼저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날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측벽 가공을 하지 않고 바로 평행 가공을 한다 그러면 여기 가공했을 때 날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다 버리면은 저는 지금 다 측벽 0.3을 남겨놨는데 여기 다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헬리콜로 측벽 가공을 하면은 공구가 옆으로 와도 측벽은 가공이 다 돼 있으니까 문제는 안 생겼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형상 가공에서 레이스 가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쓰셔도 이 위쪽 측벽 가공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이 상태에서 황삭 형상 가공 한 다음에 얘를 레이스 상하향 수치
여기서는 브랜드밀이기 때문에 평행밀이나 브랜드밀 직경 피치를 한 5%에서 4% 정도 주시는 게 무난히 좀 더 깨끗합니다. 그러면 특별 가공하고 나서 남은 평탄면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또 가공하게 돼요. 아까처럼. 그것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 아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대신에 단점이 이 평상 가공의 평행 가공은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가공하다 보니까 여기 가공하고 떴다가 또 가공하고 떴다가 이게 좀 이렇게 에어컷이 좀 됐습니다. 청소관에서 제인지도 하면 이 사람들은 하늘로 보시면 위에 가공되죠. 음, 식별 가공 다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가공하는 데는 전혀 이제 형상 나오는 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스페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그 방법을 사용하면 예, 예. 그래서 황삭과 식벽과 평행 가공이 다 되는 건데 공구 자체가 지금 이게 형상 가공인가? 예, 형상 가공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평행 가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이제 또 아까처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필요 없는 스페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래서 가공 시간이 4시간 정도. 근데 평행 가공을 해도 거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1시간 50분 걸렸으니까 평상 가공하고 나서 여기 평행 가공 한번 더 해볼게요. 그냥 설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행 가공은 여기 있습니다. 요 개인 인식을 하고 있어. 요거? 예, 평행 가공입니다. 평행 가공. 예. 가공한 형상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시고 라인 또 외곽 더블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똑같아요. 상하향 가공이 있습니다. 빛을 작게 주고. 예, 한 4% 정도. 10보다 더 작게. 예. 그리고 공차 레이스. 이 값에 의해서 시간이 그쵸. 단축되고 길어지겠지. 예, 예. 근데 상합체 같은 경우에 2% 아니면 1%. 매끈하게 하려나? 예.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값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는 식비역 형상 가공인데 이거는 형상이 위에서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라운드의 값. 그리고 레이스 각도는 지금 0도지 않습니까? 0도가 원점을 기준으로 가로 0도. 45도가 이렇게 돼요. 깎는 방향이? 예. 여기 방향이 세로 방향이면은 90도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0도는 가로. 네. 보통 긴 방향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모델링이 만약에 세로로 되어 있자. 근데 이 그림은 0도가 이게 45도가 나와? 예, 그냥 그림이 이제 각도를 주면 줄수록 이렇게 간다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각도 값에 따라서 예. 이 값이 예. 공구 조건 똑같고요. 그리고 깊이 설정에서는 안전 높이만 10mm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곽의 바운더리 그대로 인식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4시간 얼마나 짜였습니까? 지금은 3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라인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옵션을 하나 더 써서 쓰는 게 요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상 가공을 할 때
만약에 뭐 상업체 기준으로 빨리 가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설정 값들을 다 바꿔버려요, 저는. 이런. 근데 이것까지는 안 쓰셔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줄여도 뭐 10분, 20분밖에 못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만 쓰신다고 하시면 웬만한 형상들은 가공 다 되십니다. 공구 하나로만 쓰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면, 구독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좀 이제 기다려요. 데이터가 이쪽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상상이 이렇게 쭉 가고,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이 켜집니다. 여기를? 예. 그리고 평행 가공 이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은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가 이거 남는 게 나. 이게 바닥이 일자라서 그래요. 이게 1대1이라서 그렇습니다. 딱 1대1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요. 바닥이. 여기. 그래서 살짝 좀 남게 되잖아요. 그냥 라인으로만 이제 서페이스가 남는다는 듯이 이렇게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남는 게 아니고? 예, 남는 거 아닙니다. 소재가 만약에 그 대신에 소재는 정확하게 이제 맞춰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와 지금 이 바닥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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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5예요. 근데 만약에 원점은 여기를 Z, X로 XY, Z를 0점으로 딱 잡았고 소재가 정확하게 46.15라 그러면은 형상이 안 남겠죠. 근데 만약에 이 46.15인데 여기를 원점을 잡았는데 이 소재가 46이에요. 0.15가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닥은 아예 안 남겠죠. 대신에 이게 만약에 소재가 47이다. 근데 여기가 원점을 잡았다. 그럼 바닥은 1mm가 남겠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네. 현재 방금 그 시뮬레이션 통해서 봤을 때 남는 게 네. 이게 남으면 안 되잖아. 지금 바닥이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남는 게 그래픽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모재는 요 바닥까지 있지 않습니까? 요 바닥까지 있는데 요 바닥은 지금 정사가 지금 안 한 상태잖아요. 아까 남긴 여유량. 예, 0.3이라는 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소재는 요 바닥까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바닥이 제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바닥 정사까지 한다 그러면은 1대1로 이제 딱 넘어가겠죠. 평탄하게. 보여드리면 그러면 이제 요걸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요 바닥 녹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다 나왔는데 요 코너 쪽은 남을 거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가공해도 그게 남는다는 얘기 아니야? 예, 이 코너 쪽은 좀 남겠죠. 이 바닥은. 요 바닥이요? 이건 다 깎여 나가고? 깎여 나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 녹색 선이 예, 있으니까. 예. 그냥 다 깎여 나가는 게 아니라 요걸 라인을 딱 따면서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여기가 요건 잘라져 나가지만 요 부분은 라운드로 남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이 부분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라운드로 해가지고. 예. 그랬을 때 거기를 그냥 직교로 딱 잘라지게 하려면 이 깊이를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깊이를 어떻게 맞추냐, 그때.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아크릴판을 댔다. 네. 그럼 3mm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면 직교로 깎일 거 아니야. 예. 그런 방법은. 이 보시면 형상 가공에서 깊이를, 가공 깊이가 0이 최바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마이너스 3mm로 주의한다 그러면 스페이스가 형상 가공만 그럼 지금 그 치수가 예, 보랜드밀이잖아. 예, 이 끝이 0이야? 끝이 0이요? 아니면 라운드 끝이 0이야? 보랜드밀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 보름이 끝이 0이죠. 이 끝이 0이지?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더 들어가려면 예. 마이너스 3만큼 더 해주면 이렇게 3mm가.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보여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마지막에 그 뭐야 평면 가공? 이 마지막 뭐냐 형상 가공이야. 형상 가공에서 없어지나? 예, 예. 형상 가공에서. 측벽은 형상 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마지막에 그 평행 가공은 안 하는 거고. 예, 예. 안 하는 겁니다. 측벽 가공으로 끝나는 거고. 예, 예. 여기 평행 가공 이 위에만. 예, 예. 여기 요런 공면까지.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안 나오겠죠. 왜냐면은 투패스가 여기서 딱 끝나기 때문에 얘가 가다가 멈춰가지고 떠버려요. 그래서 라운드가 조금은 생겨도 약간 조금은 좀 뭐냐 샤프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보이는 모양. 네. 그리고 황석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만 딱 들어가니까. 그럼 황석에서도 3mm를 더 줘야, 밑으로 줘야 되겠네? 예, 3mm까지는 안 주셔도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1mm 스마트홈이랑 비슷한가요? 심한 탕 안 해봐. 조금 하다가 말아보겠어. 살짝 내려갔는데 마이너스 3mm 정도 줘야 되겠네요. 지금 1mm 그 정도? 줘야 마지막까지 딱 찍었네. 예. 이 윗부분이 아까 그 황사 가공을 하니까 이 부분이 많네. 맨 윗부분. 예, 남죠. 0.3을, 그러니까 XYZ가 부수고 그 다. 저립 깊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형상 가공, 평행 형상 가공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부분들이 꽤 많죠. 그러면은, 정삭이 돼도 굉장히 좀 까칠하게, 이게 이 정삭이 끝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이 이렇게 쭉 남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 부분들이 다 정삭이 된 겁니다. 근데 파란색 부분들이 좀 정삭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황삭이 아니고 정삭이라고? 형상 가공까지 한 거예요. 지금. 형상 가공? 예. 정삭 중에 형상 가공 한 거, 여기서 이제 평행 가공 다시 한번 해줘야지만, 위쪽이 완벽하게 깎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측벽이 안 닿게 하려면, 이 측벽을 가공을 해야지만, 바닥을 가공할 때 날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부하를 안 받는 거예요. 말씀드린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평행 가공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3D 가공할 때 저도 이게 딱 이거 3개만 써요. 샘플 가공할 때도 이게 3개만 쓰고 전시 나가서 가공할 때도 3개만 쓰고. 그러면 저기에 그 연결할 수 있는 공구가 네. 몇 미리까지 띄울 수 있어요? 최대 10파이고요. 최대? 예. 최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쪽에서 쓸 때 0.6파이까지 써요. 뭐 그런 것까지 하고 쓸 수는 없고 시간을 단축하려면 좀 공구지름이 커야 좋을 것 같고 긴 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가늘은 것보다는 굵은 걸 써야 될 것 같고 제가 해보니까
6파이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50, 보통 저희 같은 100에 100짜리 많이 쓰시고 50에 50짜리 많이 쓰시는데 높이는 한 40 정도요. 그러면은 이제 100에 100짜리 6파이 많이 쓰고 50에 50짜리 같은 거 3파이 보내는 게 있어 드린 거 그걸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커. 60까지 본 게. 이거 긴 롱핸드미를 저희가 해서 써봐야 되겠네. 예, 제 생각은 롱핸드미를 하셔도 이게 조합기 자체가 머신 센서처럼 완벽하게 직진도를 맞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스핀대 딱 들어가면은 수직표도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가공을 할 때 한쪽은 가공되고 한쪽은 가공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떠는 것도 있어요. 공가 길다 보니까. 그리고 잡아주는 것 자체가 여기서만 잡아주기 때문에 이 척 자체도 진짜 몇천만 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떨림이 있어요. 얘도 떨고 얘들까지 떤다 그러는데 소재까지 이제 탁탁탁 걸리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 이제 소리가 이제 클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척이 그 물려줄 때 폴리시 예. 얼마나 물어죠? 30mm까지 물 수가 있습니다. 30mm 물어준다고? 예, 예. 30mm 정도 물으면 떨림은 많이 방지하겠다. 네. 30mm.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6파이 브랜드밀이 전장이 80mm짜리예요. 저게? 예, 예. 그래가지고 딱 집어넣었을 때 한 50mm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짧은 하여튼 이제 재료 그렇지 않으면 재료를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밀링으로 쳐서 조금 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네.